죽음을 피해서 도망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곳에서 결국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안전한 길만 골랐던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한 선택이 오히려 저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피하려고 애쓰는 그 결과 정말 피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테헤란에서의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유한 페르시아 사람이랑 하인이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갑자기 죽음의 신을 봤다면서 겁에 질립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말을 빌려서 테헤란으로 도망을 쳐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잠시 뒤에 주인이 집에서 다시 죽음의 신을 마주칩니다. 왜 하인을 위협했냐고 물어보니까 죽음의 신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위협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테헤란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랐을 뿐입니다. 도망친 곳이 원래 만나기로 한 그 자리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걸까요? 저도 한동안 이 질문에 붙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답을 찾은 곳은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점호를 할 때마다 그룹이 계속 바뀌었어요. 몇 번의 재배치 끝에 프랭클은 결국 처음에 속했던 막사 그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프랭클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에 평소 프랭클한테 호감을 보이던 주치의가 다가와서 말을 해요. 당직실에 얘기를 해뒀습니다. 리스트에서 뺐으니 10시까지 당직실로 오세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프랭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에게 이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운명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서 거절하고 친구들 곁에 남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주치의는 연민의 눈빛을 보냈고 프랭클은 본인도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친구에게 유언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다음날 아침 프랭클은 호송대랑 함께 그곳을 떠나요. 그런데 그들이 향한 곳은 가스실이 아니라 요양소였어요. 반대로 원래 이동 없이 남기로 했던 그룹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들은 혹독한 기근에 시달렸고요. 나중에는 시체 더미에서 사라진 인육 조각이 냄비 안에서 발견됐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선택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거예요. 프랭클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의 갈림길에서 매번 선택을 통해 살아남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거예요. 테헤란에서의 죽음 이야기처럼 피하려고 했던 선택이 오히려 위기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프랭클처럼 포기하고 남은 선택이 오히려 살 길이 될 때도 있어요. 결과만 보면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 최선을 다해 선택했다는 그냥 그 사실 자체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어요. 어차피 안 될 운명이야 라고 포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결과는 제 손을 이미 떠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끝까지 제 몫이잖아요. 운명은 결과를 정할 수 있어도 선택의 의미까지 정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다른 분들이 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